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콕 찍어서 이 다수가 계엄 당일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우선 내란 수사 범위를 좀 더 넓히자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한 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내란이라는 건 다시는 없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한 그 준비는요, 사법적으로 정확하게 단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런 계엄의 정말 주요 임무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치 공세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이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영의 문제를 떠난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멍이 상당히 많죠. 이번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군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던 거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 지금 군의 전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물음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은 이미 수사받았지만 검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더라도요. 성관이에 계엄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성관이 이 현장에 나갔던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사람 나오니까 이거 현장 대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하고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검찰 출석 전격적으로 했습니까? 태검 차장이랑 통화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비마다 김건희 씨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의 비화폰으로 검찰의 고위직들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수사 안 하는 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인사들이라서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흔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처음에는 딱 잘라서 사실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유인촌 당시 장관한테,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폐쇄 조치하라고 했고 한예종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이행이 됐죠. 지금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폐쇄, 출입통제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정치 공세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저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반발 입장을 냈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좀 의식해서 특검을 도구로 해서 국민의힘 광역 지자체장들만 꼭 찍어서 공격하려는 시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에서 전화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면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특검에는 이미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지자체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빨리 좀 해봐라. 특히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지사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려놔라. 우상호 수석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우연히도 이 세 개의 지역구가 여의도에서는 서울시장은 김민석 총리, 인천시장은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우상호 수석 나오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 이 세 군데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청사폐쇄라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하자면 중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지자체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넘어서서 지자체장들에게도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을 이슈로 해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에게 맡겨놔야 된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특별재판부, 아까 제가 특검이랑 다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특별재판부도 결국에는 정치권,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이 들어가는 인사들인데 만약에 그 재판부에서도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민주당의 입맛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푸시하는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거대 야당이 굉장히 위헌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제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일단은 이 CCTV 열람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걸까? 한번 기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 공권력이 형해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변호인들과 입장이 많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로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인할 수 있어요. 강제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강제력으로 한다는 건 끌어낸다는 거예요. 판례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권력인 거예요. 왜 이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당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옷을 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당뇨의 어떤 후유증으로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고 그 부분이 합당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또 특검에서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기소까지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신을 확보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의자에 그냥 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처럼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채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독직 폭행으로 또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습니까? 법도 상식에 기반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오히려 내가 폭행의 희생자다. 이 교도관들이 집행을 잘못한 거다. 그러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까지 왔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그 단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의혹이 맞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탈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저는 용기와 엄두가 안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현장에 같이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CCTV 열람 확인을 하고 온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에서 저희 KBS의 내용을 제공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발언이 있다고 하네요. 윤 전 대통령이 일단 거부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강제력 행사를 못하게 돼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 지금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본인의 검사 생활의 27년 어떤 행적을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CCTV 열람 그리고 이 재집행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CCTV를 네.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등을 해하는 행위 방지 이런 걸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CCTV를 왜 열람을 하는지 열람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특검 측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도관들이 결국 실행을 했습니다만 특검에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라는 이유로 왜 국회의원들이 가서 일일이 이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인지 앞서 제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특검에다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영상 보니까 너네 더 세게 할 수 있던데 왜 안 하는 거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재판부 만들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왜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들 이러라고 우리가 임명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뒤에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 CCTV 열람을 하겠다고 구치소에 들어간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CCTV 상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이 발언. 내 몸에 손 하나 못 댄다. 나는 기결수가 아니라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강제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 교도행정법이 있습니다. 정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거나 본인 스스로한테 자해를 하는 경우 그럴 예. 수 있겠죠. 또 한 규정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요.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보다 그것의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보다 그
정당한 직무집행이란 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전례가 있어요. 똑같이 피해자들이 다툰 적이 있거든요. 왜 나를 강제로 끌어내? 그때는 강제로 끌어냈어요. 왜 나를 강제로 끌어내냐? 이거 반인권적이다. 이거 인권 침해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공권력의 집행이거든요. 그리고 미결수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더 필요성이 크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수사를 위해서 강제 구인이 필요합니까? 미결수니까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인과 구금입니다. 구금은 이미 돼 있으니까 네. 구인하는 거예요. 수사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왜 구속 수사를 하고 영장을 칩니까? 강제로 인신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열애가 돼야 됩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미결수, 기결수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법조인이라면 알 거예요. 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다? 국민의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짧은 의견 있으면 듣고 그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법한 강제력의 행사인지 여부는 특검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면 특검 측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책무를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조국 전 대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는 그 규정이 아직도 있는데 그 전혀 적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인권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검의 수사 과정에 민주당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